자살의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자살과 같은 자해 행위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살 행위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살과 같은 자해 행위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단순한 작업 중의 사고 같은 경우와는 달리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살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자살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과 여러 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우울증의 증세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력,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 시간,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 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본 후에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었나요? 자살과 관련해서 산재를 인정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외국 생활 중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인적 취약성의 업무상 과로 등이 겹친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정 불화나 친구의 분신 자살 소식이 있었던 경우, 아니면 스트레스가 인정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경우, 또는 우울증으로 요양 중에 퇴직해서 업무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등에는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는 산재 사고로 크게 다친 후에 산재 요양을 종결하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던 중에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에는 불승인을 받았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가 저희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산재 행정소송 등이나 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